지난달 미실업률이 3.5%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22만 3천 개 늘어나 또다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올해는 급속 냉각되면서 실업률이 4.5%에서 5%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가 2022년 한 해 8% 급감한 반면 전기차의 비율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으로 우려했던 오미크론 세변이 XBB 1.5가 예상보다 느리게 확산하고 있다고 CDC가 수정 발표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20명의 반대표를 6명으로 줄여 심야 투표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5%로 내려가고 일자리를 22만 3천 개나 늘려 또다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억지 시도에서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고용 성적을 유지해 물가 잡기와 불경기 피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시장이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에도 강하게 버티면서 선방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3.5%의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과 같은 것으로 누구나 원하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 고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도 일자리를 22만 3천 개나 늘렸습니다. 이는 11월에 25만 6천 개 증가보다는 약간 낮아진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0만 개보다는 웃돈 것입니다. 한 달 20만 개 이상 일자리 증가는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해 연속 금리 인상의 주 타겟으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강하게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2년 한 해 미국 경제에서는 450만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한 달 평균 37만 5천 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주택시장의 급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 2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제조업은 8천 명, 광업에선 4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6만 7천 명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5만 5천 명을 늘리고 도매업에서 1만 2천 명, 소매업종에서 9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과 재정 활동에서 각 5천 명씩 늘렸으며 교육에서 4,500여 명을 증원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감원 태풍이 반영되기 시작한 듯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6천 명을, 정보업종에서 5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000명을 늘렸으나 주정부에서 1만 9천 명이나 줄인 반면 로컬 정부에서 2만 1,000명을 늘려 합하면 3천 명을 증가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의도한 만큼 고용시장이 냉각되진 않았으나 적지만 둔화됐고 임금 인상률도 연 4.6%로 추가 둔화돼 2023년 새해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미국이 현재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는 급속 냉각되면서 실업률이 4.5%에서 5%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12월에 22만 3천 개에서 올 1분기에는 7만 9천 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되고 2분기에는 3만 6천 개로 더 줄어들며 3분기에는 4만 2천 개로 소폭 개선됐다가 4분기엔 마이너스 14,500개로 감소할 것으로 연방은행장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의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이 2023년 새해에는 급속 냉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 여파가 2023년 본격 경제 전반에 미치면서 제로 성장과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미국 실업률이 현재 3.5%에서 올 연말에는 4.6%로 급등해 160만 명의 실직자들이 늘어나 750만 실직자 시대를 맞을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페이롤, 봉급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한 달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려온 미국의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12월에 기록한 일자리 증가 22만 3천 개가 올 1분기인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매달 평균 7만 9천 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월 3만 5,800개 증가로 추가 둔화될 것으로 필라 연방은행은 예상했습니다.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월 4만 1,800개 증가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4분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매달 마이너스 14,500개로 결국 일자리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필라 연방은행은 우려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예측대로 일자리 증가가 올해 급속 냉각됐다가 결국 감소로 들어서면 그만큼 실업률이 급증하고 불경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예측은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은행들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그보다 악화될 위험성이 있어 미국민들의 불경기 공포를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분석가 6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올 2분기에 한 달에 마이너스 3만 4천 개, 3분기에는 마이너스 3만 8천 개씩 일자리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실업률이 올 연말에는 5.5%까지 치솟아 350만 명의 실직자들이 늘면서 1,000만 실직자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해지면 돈을 벌어 쓰기가 더 어려워져 지갑을 닫게 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의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결국 올해 불경기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민간 경제 분석 기관들의 다수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2022년 한 해 전체에선 8%나 급감한 반면 전기차의 비율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판매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65%나 차지했으며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7,500 세제 혜택이 중단되면서 포드 자동차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시장이 2022년 한 해 요동쳤던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에서는 전체 판매 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나 전기차 판매는 크게 늘어나며 점유율이 2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370만 대로 전년보다 8%나 떨어지면서 2011년 이래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판매 대수는 80만 7,18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판매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2%에서 2022년에는 5.8%로 근 2배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테슬라는 2022년 점유율이 65%로 전년의 72%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근래 들어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포드 자동차가 현대기아차를 3위로 밀어내고 차지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2022년 한 해 5만 4천여 대를 판매해 전체 전기차에서 7.6%를 차지했습니다. 3위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5만 2천여 대로 근소한 차이로 밀리면서 전체에서 7.1%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판매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것은 바이든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산이 아니면 $7,500씩의 세제 혜택이 중단된 여파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세제 혜택이 새해 초에 되살아나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의 설립을 발표하고 올해 봄철 착공해 2025년에 생산에 돌입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해 그때까지 $7,500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주기를 촉구하며 로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GM은 대표적인 전기차인 시볼레 볼트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 기간 생산을 중단한 바 있어 2022년에는 전기차 판매에서 저조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폭스바겐과 일본의 닛산 자동차도 저조한 전기차 판매 기록을 보였습니다. 개솔린 자동차를 비롯한 전체 미국의 자동차 판매에서는 2022년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들은 하이브리드에 주력하는 바람에 100% 전기차 개발에는 많이 뒤져 있어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향후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인 XBB.1.5가 당초 예상보다는 느리게 확산하고 있다고 CDC가 수정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XBB.1.5 변이는 12월 31일 전체의 41%나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18.3%로 수정됐으며 1월 7일 주간에는 27.6%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부 변이인 XBB.1.5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XBB.1.5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공표해 미국에서도 급속한 확산과 지배종이 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그러나 CDC는 XBB 1.5 변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느리게 확산될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CDC는 우선 12월 31일자로 계산했던 전체 감염의 41%나 XBB 1.5가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를 18.3%로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7일에 끝나는 주간에 XBB 1.5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가 될 것으로 CDC는 수정 예상했습니다. 그럴 경우 XBB 1.5 변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비율에 그쳐 지배종이 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들을 보면 BQ1.1이 34%로 1위이고 그 다음 XBB 1.5가 27.6%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아쉬스 자코비드 조정관은 오미크론 하부 변이인 XBB 1.5가 인간 세포에 잘 들러붙어 그만큼 빠르게 전염될 수 있으나 다른 변이보다 더 위험한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스자 조정관은 특히 XBB 1.5 변이에 감염된 케이스들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중환자나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오미크론 부스터 접종을 맞은 지 오래된 사람들과 시니어들은 서둘러 부스터 접종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스터 접종을 지난 9월 이전에 맞았던 사람들은 충분한 면역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서둘러 새 오미크론 부스터를 추가 접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백악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년층은 가능한 한 오미크론 부스터를 접종해달라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한 주간 신규 감염된 미국인들은 47만 명으로 전주보다 16%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중증으로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들은 6,500명으로 역시 16%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2,700명으로 8% 늘어났다고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선출이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종착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획기적인 양보안을 잠정 타결짓고도 두 차례 투표에서 실패했으나 20명의 반대표를 6명으로 대폭 줄여 심야 투표에서 하원 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첫날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하고 나흘 동안 13차례나 투표했음에도 과반인 218표를 넘는 후보가 없어 극심한 내용과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인 1923년에는 9번째 투표에서 하원의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그 기록을 이미 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보수 강경파들에게 획기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다음에 반란표 21명 중에 15명이나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하원의장직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공화당의 요구로 6일 밤 10시에 속개해 14차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잘만 하면 심야 투표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네버 메카시를 외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이쯤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의 이 방법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흘째 낮부터 오후에 실시된 12차와 13차 투표에서는 케빈 메카시 후보가 214표까지 얻어 전날까지 201표에서 대폭 늘렸으며 처음으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네버 메카시를 외쳐온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막판까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과반인 218표나 무투표제를 반영한 새 과반수 217표에 서너 표 부족해 하원의장 선출을 심야로 미뤘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보수 강경파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해 침로이 하원의원과 잠정 합의를 타결짓고 반대파 20여 명을 상대로 설득한 끝에 15명을 끌어들여 하원의장직에 근접하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단 한 명이라도 하원의장 축출안의 표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규칙위원회에 보수 강경파들을 더 많이 배정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는 등 중대한 양보를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케빈 메카시 후보가 금년간 하원 의장에 오르더라도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에게 사안마다 끌려다니고 바이든 일가 조사와 친트럼프 행보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